여러분 안녕하세요. 얼굴이 안 보이는 채로 화면 보면서 수업 시간에 제가 약속드렸던 거 한번 볼게요. 자, 노동 수요 곡선의 변화 수업 때도 말씀드렸어요. 노동 수요는 누가 한다? 사장님이 해요. 곡선이 왜 변할까요? 임금, 노동 수요의 곡선이 변화하는 거는 임금 때문에 변할 수도 있고 임금의 다른 요인이 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첫 번째 그래프 보시면은 자 이쪽이 임금률이고요. 이가 노동량이에요. 노동 수요 양이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00원이에요. 임금이 1,000원일 때 20명으로 칠게요. 1,000원일 때 20명을 고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임금이 얼마로 올랐냐 하면 2,000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20명을 그대로 쓸 수가 없어요. 비용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10명으로 줄였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800원으로 내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22명이 될 수도 있고, 뭐 22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임금이 오르면 뭐가 내린다? 노동량이 감소한다. 하나가 올라가면 이렇게 생긴 곡선은 뭐라고 했죠?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내려가고, 하나가 내려가면 하나가 올라가는 부의 값을 갖는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임금이 계속 변함에 따라서 노동량이 변하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임금의 변화는 요 선을 벗어나지 않고 선 위에서 점만 왔다 갔다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의 변화는 점이 이동한다, 점만 이동한다, 선이 이동하지 않는다. 요거 중요하고요. 자, 이쪽 옆에 거 한번 볼게요. 여기 똑같이 임금이고 노동 수요량이에요. 자, 여기 2,000원이에요. 2,000원일 때 지금 10명을 고용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임금이 안 변했죠. 그대로예요, 임금이. 근데 갑자기 마스크가 주문이 막 폭주를 했어요. 그러면 임금은 더 올리지 않아도 되는데 생산을 인원이 부족해요. 많이 생산해야지 되는데 그럴 때는 임금이 안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을 늘릴 수밖에 없겠죠. 자, 5명 늘렸어요. 5명이 됐어요. 그다음에 또 생산량이 더 주문량이 더 많으면 또 더 선이 이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점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좌우로 움직이는 게 바로 선 자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 점이. 왜냐하면 임금이 안 변하니까요. 임금은 이렇게 그대로 있어요. 근데 선이 왼쪽으로 가느냐, 오른쪽으로 가느냐, 이렇게 변하는 게 선 자체의 이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10명을 고용하고 있었는데 주문이 뚝 끊겼어요. 그러면 뭐 가만히 놓을 순 없잖아요. 그러면 인원을 임금이 안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줄일 수밖에 없어요. 8명을. 그러면 임금은 안 변했어요. 그런데 이 선은 어떻게 갔어요? 왼쪽으로 이동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선 자체의 이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는 임금 빼고 나머지 요인, 임금 외의 요인이 변화했을 때 선 자체가 이동한다. 이거 두 가지 개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난번에 보완제, 대체제 말씀을 드렸고 대체제는 사람이든 기계든 하나만 살아남을 수 있는 거고 보완제는 사람이든 기계가 하나 있으면 사람이 한 명 같이 필요한 이 플러스 개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라면 만약에 기계를 더 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보완제일 때는 어떨까요? 기계를 더 사면 사람을 또 뽑아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선이 이동하겠죠. 그런데 이게 대체제라고 시험에는 만약에 대체제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대체제면 어떻게 되겠어요?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왼쪽으로. 이 개념을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서 이걸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여기 밑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유도 수요 곡선을 변화시킨다 해서 점이 아니에요. 선을 이동시키는 겁니다고요. 제외한 요인이에요. 임금 빼고 다른 요인이 변했을 때 선이 이동한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 1번에 떡하니 임금의 변화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 바로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임금은 뭐다? 점이다. 점이 이동한다. 라는 걸 해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자 이윤극대화 나왔어요. 이것 또한 제가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넘어갔었던 부분이에요. 이윤극대화는 우리가 쉽게 우리한테 맞게 쉽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니까요. 제가 그랬어요. 간단하게 수입과 지출을 들어오는 거가 나가는 걸 똑같이 만드는 게 이윤극대화라고 생각을 하자 말씀드렸고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생산한 상품 가격과 우리한테 지출되는 임금 이게 똑같이 맞추는 게 이윤극대화다 얘기했고요. 뭐 한계 생산량이다 이거는 증가분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증가분. 그죠? 요 두 개를 개념을 가지고 한번 문제로 우리가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자, 경쟁시장이 나왔어요. 이거는 제가 뭐라고 했죠? 이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거는 경쟁시장을 하는 거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상태다. 이런 얘기 했기 때문에 이게 뭐지? 하고 당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A씨는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는데요. 5명을 고용해서 한 개당 2,000원, 상품 가격이 얼마인가요? 2,000원이네요. 2,000원. 그런데 시간당 12,000원 임금으로 지급한다 했어요. 그럼 임금이 얼마라고요? 12,000원. 하면서 뭘 한다? 이윤을 극대화한다. 그렇다는 말은 이거와 수익과 지출을 똑같이 맞춘다. 임금이 12,000원이면 2,000원짜리 물건을 몇 개 생산한다는 얘기죠. 한 시간에. 2, 6이 10이죠. 그럼 6개를 생산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죠. 6개. 이윤극대화 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똑같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아이스크림 가격이 3,000원으로 오른다. 그럼 상품이 오르는 거네. 임금이 오르는 게 아니고, 그죠? 그러면은 아이스크림이 3,000원이 됐어요. 그럼 생산하는 건 똑같잖아. 그죠? 6개 생산해요. 그러면은 상품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18,000원을 생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임금은 얼마예요? 12,000원이에요. 그죠? 12,000원. 어떤 게 더 크죠? 이거는 생산, 이거는 임금, 이거는 수입, 이거는 지출이에요. 이걸 똑같이 만드는 게 이쪽이 더 크죠. 생산이 더 많고 수입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노동시장은 이윤 극대화의 이론을 못하고 똑같이 만들기 때문에 일단은 나온 값은 18,000원이니까 요거 두 개 중에 3번과 4번 중에 하나다. 그죠? 이거 두 개를 맞은 거예요. 그러면 증가 하나 감소시키나 이 부분을 어떻게 하냐. 자, 지금 수입이 많아요. 지출이 많아요. 수입이 많아요. 그러면은 임금을 여기 남는 돈을 어디에 투자한다 했어요. 똑같이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6,000원치의 임금 사람을 더 뽑겠죠. 그러면 노동력은 어떻게 되나요? 노동의 투입량 어떻게 되나? 증가시켜야 되겠죠. 똑같이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윤극대화 또 나왔어요. 자, 이윤극대화. 장기 수요, 노동 수요가 나왔어요. 이거 처음 들어보는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단기도 있겠네. 그죠? 단기와 장기가 있어요. 단기는 우리가 뭐 일주일이 단기냐 한 달이 단기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노동시장에서는 단기라는 거는 다른 조건은 똑같다. 자본도 똑같고 뭐 토지도 똑같고 다 똑같은 상황에서 이 노동력만 변화시키는 거예요. 노동력. 그럼 임금만 변화가 된다는 거죠. 임금만. 그런데 장기라는 거는 임금뿐 아니라 모든 여러 가지 조건이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치는 게 장기 노동 곡선이에요. 장기예요. 그러면 장기 노동 수요를 감소시키는 이유예요. 그러면 임금 말고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럼 1번에 보시면 노동의 한계 생산, 자본의 한계 생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이렇게 어렵게 해놨을까요? 그죠? 그런데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여기서 보면 노동은 사람이 하는 거겠죠? 자본은 뭔가요? 기계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사람이 생산하는 양이 값이 자본의 기계가 하는 것보다 작다고 했어요. 기계가 더 크네요. 그러면 자, 사장님 입장이에요. 노동 수요는 누가 한다고요? 사장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이 기계도 써보고 사람도 써봤는데 기계가 더 많이 생산하더라. 똑같이 인원을 투자를 하는데 그러면 누구를 쓰겠어요? 기계를 쓰겠죠.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한다? 감소시키겠죠.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이긴 한데 2번, 3번, 4번도 한번 볼게요. 그럼 2번은 뭐예요? 자, 사람이 생산하는 양이랑 기계가 생산하는 양이 똑같아요. 그럼 변화를 시킬까요? 변화를 안 시킵니다. 왜냐하면은 이윤 극대화는 같다는 개념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 그다음 줄일 이유가 없지요. 자, 그럼 한계 생산물 가치라는 말은 뭐라고 했어요? 생산한 가격, 우리가 생산한 그 상품의 가격의 가치예요. 그 값이겠죠. 그것보다 임금이 크대요. 말하자면 이거는 뭔가요? 생산한 상품보다 임금이 어떤 가치가 크다고 했으니까 상품이 더 큰 거예요. 그럼 수입이 많나요? 지출이 많나요? 수입이 많죠. 그럼 우리는 수입이 많을 때 어떻게 한다 했어요? 그 남는 돈을 어디 한다? 노동력을 투입한다. 라는 게 노동시장 이윤 극대화의 이론의 약속이라고 했어요. 원리라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오히려 노동 수요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계 생산량이 또 나왔어요. 상품이에요. 한계 생산량. 그죠? 임금은 아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임금보다 크다고 했어요. 이것 또한 임금보다 크다고 했어요. 생산량이 또 크네요. 그러면 증가하겠죠. 여러분, 이 하나 말에 막 헷갈리시지 말고, 자, 이게 수입이나 지출이냐, 사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내가 돈이 나가야 되는 돈이냐, 들어오는 돈이냐, 이 개념만 가지고 골라내시면 돼요. 근데 뭐가 크다? 수입이 크나? 아, 그럼 수입이 크면 사람을 더 쓸 수 있지. 그런데, 수입이 더 적어. 사람을 잘라야겠지. 이것만 생각하시면서 좀 푸시면 이런 문제들은 오히려 쉽게 다가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자, 이거 또 한 가지 이용 내가 볼게요. 자, K 회사는 네 번째 직원이래요. 그러면 지금 몇 명이 있다는 거죠? 세 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걸 추측할 수 있죠, 우리가. 네 번째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채용할 그 시점에 모든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올린다고 했어요. 자, 지금 현재는 3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얼마를 주고 있다고요? 8,000원 주고 있어요. 현재 그럼 우리 사장님은 24,000원의 비용을 쓰고 있네요. 그런데 만약에 네 번째 직원의 시간당 한개 수입 생산, 이거는 뭐라고 해요? 증가분이라고 했어요. 세 명이 다 생산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을 더 쓸 때 네 번째 직원의 시간당 한개 수입 생산이에요. 그러면 한 명을 더 썼을 때 증가분이 얼마다? 10,000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만 계산하면 되는 게 아니라 8,000원에서 9,000원을 올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4명이 되는 순간에 올린다 했어요. 사장님이. 그럼 4명인데 4명일 때는 9,000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4구 36, 36,000원. 자, 네 번째 직원을 고용할 때 변화가 두 가지예요. 자, 비용은 어떻게 변하나요? 12,000원이 변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수입은 얼마가 변할 예정이에요? 10,000원이라고 했어요. 10,000원. 자, 얻은 게 크다. 이거는 지출이에요. 이거 수입이에요. 지출이 더 크네요. 그러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손해일까요? 득일까요? 손해죠. 수입이 조금 2,000원이 적죠. 그러면 사장님이 얻을 수 있는 시간당 이윤은 어떻게 된다? 2,000원이 감소하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끊어서 가겠습니다.